프랑스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의 숨은 피해자의 존재는 1960년대 후반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일 문제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한국-일본 특파원 필립 메스메르씨가 최근 국내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메스메르씨는 2004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특파원으로 이듬해부터는 프랑스의 르몽드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스메르씨는 지난 10월 일본의 한 주간지에도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털어놓았는데요. 주로 현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얘기로 피해자 중심주의의 맥락에서 바라본 시각들이기에 그에 따라 프랑스는 자기들이 착취한 국가에 사죄했냐, 일본은 유럽의 식민지와는 전혀 다르다 등 일본 네티즌들의 수많은 악성 댓글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일본 특파원으로서 일본에 직격탄을 내놓아도 괜찮냐는 물음에 메스메르씨는 나는 일본 특파원이면서 또 한국 특파원이다. 내 생각대로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쓴소리를 종종 내놓는다라며 웃었는데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이 있다는 소식에도 실질적 협박은 없으니 괜찮다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광복 75주년인 올해에는 과거사 문제, 무역 갈등, 불매운동 등 전방위적인 갈등 속에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꼬여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동시에 취재하는 유럽 미디어의 특파원은 제3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일 협정 당시 피해 사실을 바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은 것은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제철에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공 보상 문제가 이미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메스메르씨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 협정을 맺었는지 봐야 한다라고 밝히며 당시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협정을 맺었기에 불완전한 협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965년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전후 복구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권 하에 한국 내에서는 협정 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라고 꼬집으며 박정희 정권은 경제 부흥을 우선시하여 배상금의 대부분을 인프라 건설 등에 사용해 아직까지 한국의 징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는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한 희생자들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도 비슷한 일로 종전 직후 나치 점령 하에 프랑스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의 존재는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표면화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종전 반세기가 지난 1995년에야 처음으로 유대인 박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는 전쟁이 끝나는 동시에 전모가 밝혀지는 게 아니며 30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새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게 메스메르씨의 의견입니다. 그는 독일은 폴란드에 대한 전후 보상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2019년 9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독일의 압제에 희생된 폴란드인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라며 폴란드어로 또 한 번 사과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1990년 프랑스와 독일은 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해서 역사 지리교육 지침서 제작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등장 이후로 일본에서 사과 배상 논의가 사라졌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국내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그는 일본 국민들보다는 일본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사히 맥주와 같은 소비재 가공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여행 및 관광업이다라고 전하며 이전과 달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원래 일본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은 중국에 이어 한국인이 2위였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혐한 우익 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본인은 역사 문제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파원의 시각에서 일본 정부의 현재 태도는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 그는 아베 신조 정부는 그냥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역설적으로 1993년 고노다마 때 일본은 공식적으로 강제성과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해는 또 군국주의 개헌을 꾀하는 아베 총리가 야당 정치인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한 연도이다. 그 때문에 이후 일본 국회에서도 사과와 배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꼬여있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한일 양측 모두 과거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로 정중한 대화를 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광복절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같은 날 아베 신조 내각의 강요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고 아베 총리는 올해도 전쟁 사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아베 총리가 일본인 전몰자의 희생에는 감사를 표했지만 이웃 나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일본의 잔혹한 과거를 희석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는 역대 일본 총리들이 종전 기념일 연설에서 전통으로 이어온 일본의 전쟁 책임 인정을 거부했다라고 지적했으며 영국의 BBC도 아베 내각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의 지도층이 과거의 침략 전쟁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한국과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올댓K였습니다.